책에서 금액별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주셨는데 매달 10만 원 투자도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데 사실 투자 경험도 없고 투자 스킬도 없고 제대로 공부도 안 한 상태에서 큰 금액을 투자해서 사실 성공하는 거는 뭐 요행을 바라는 복권 당첨을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제 책에서 월 10만 원으로 배당 투자를 시작해 보기를 인제 권해 드렸던 거는 사실 10만 원 정도의 돈이라면 직장을 다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스타벅스 커피 대신에 뭐 저가형 커피로 뭐 바꾸고, 남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뭐 담배를 끊거나 한 달에 뭐 술자리 한두 번만 줄이셔도 충분히 도전해 갈 수 있는, 모아갈 수 있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배당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목표로 한 기간, 내가 정해 놓은 어떤 투자 기간, 뭐 3 년이든 5 년이든 1 년이든 그 기간 동안 이거를 중단하지 않고 내가 목표로 한 어떤 기간과 도전 수량을 모아갈 때까지 그 꾸준함이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정도면 이렇게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3 년이건 5 년이건 꾸준하게 도전해 갈 수 있는 그 기간이라 생각을 하고, 그 정도의 투자 기간 동안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셨다면 과거에 우리가 뭐 미국 증시 S&P 500이나 나스닥의 어떤 성장세를 봤을 때 충분히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배당 투자는 10만 원으로 한번 기간을 뭐 1 년도 좋고 3 년도 좋고 5 년도 좋고 목표를 잡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달 10만 원을 투자한다면 어떤 ETF를 사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제가 다시 35세의 젊은 어떤 그 시절로 돌아가서 만약에 배당 투자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저는 현재 그 디보나 슈드라는 ETF가 있거든요. 뭐 두 ETF가 굉장히 성격이 다른 ETF긴 한데, 워낙 슈드 같은 경우는 배당이 매년 증액되고 성장하는 ETF로 유명해서 배당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미 많이 유명한 ETF고, 디보라는 ETF는 앰플리파이라는 자산 운용사에서 출시한 커버드 콜 전략, 부분 커버드 콜 전략을 가지고 한 30여 개 정도의 우량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ETF인데 국내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슈드 같은 경우도 좋고 디보라는 ETF도 좋은데, 슈드는 지금 현재 주가가 $30 내외, 디보는 $44, $45 내외이기 때문에 한 주당 가격이, 슈드 같은 경우는 환율이 이제 워낙 1,500원대 고환율이라서 뭐 높긴 하지만 45,000원, 디보 같은 경우는 한 65,000원, 66,000원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매월 뭐 10만 원 정도 또는 매월 두 주씩, 내가 뭐 매월 슈드를 3주를 사겠다, 뭐 예를 들면 디보를 2주를 사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매월 10만 원도 좋고 수량으로 정해도 좋고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도전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1년 정도 이제 꾸준하게 모아 가는 겁니다. 1년 뒤에 성과를 체크해 보고 도전 기간을 더 늘려서 3년이나 5년 정도로 잡아서 매월 10만 원씩, 사실 5년이라는 기간을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원금은 이제 6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디보나 슈드에 투자해서 5년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동안의 어떤 과거의 S&P 500이나 미국 뉴욕 증시의 어떤 성장성, 그리고 이제 배당률, 슈드나 디보가 주는 어떤 배당률들을 감안한 토털 리턴 같은 경우를 계산해 보면 원금 600만 원은 종잣돈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험이거든요. 디보나 슈드에 매월 10만 원 또는 매월 두 주씩 이렇게 매수를 해서 5년 뒤에 종잣돈 1,000만 원을 만들어가는 그 도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배당 투자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다시 35세로 들어간다면 저는 매월 디보 두 주씩을 사는 경험을 해서 1년 정도를 운영해보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직장 생활이나 어떤 뭐 직장에서 상여금이나 보너스를 받을 때 또 이제 이런 적립식 투자 외에도 거치식 투자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투자 경험을 쌓아나가는 그런 과정을 2, 3년 정도 충분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35세에 1억을 투자해서 40세에 2억이 되는 포트폴리오를 짜주셨는데 어떤 ETF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35세 배당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월 10만 원씩 이렇게 적립식으로 배당 투자를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좀 성격이 급한 투자자분들도 계시잖아요. 시청자분들 중에 뭐 예를 들면은
나는 40세 전에 은퇴를 해서 배당 받으면서 세계 여행을 다니고 인생 40대 인생의 한근기에 아니면 자녀들과 뭐 해외살이를 한다거나 가족 사랑하는 뭐 여자친구나 부인과 같이 뭐 해외에서 거주한다거나 어떤 이런 꿈을 꾸고 계신 어떤 적극적인 파여족이 되길 원하시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부터 뭐 부동산이나 이런 투자보다는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이런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제가 오프라인에서 종종 뵙곤 하거든요. 일찍부터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종잣돈을 모아서 35세에 1억 원 정도를 모아서 40세에 2억 원을 만드는 두 배를 불리기 하는 그런 도전 과제의 경험들을 해보시기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저한테 어떻게 하면 그러면 당신은 어떤 배당 ETF 투자해서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투자 원금을 두 배로 불리고 싶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만약에 저보고 이제 ETF를 설계하라고 하면 저는 안정적인 나스닥 월배당 커버드 콜인 JPQ QQQI, GPIQ 이런 종목들에 각각 투자를 해서 1억 원의 어떤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짜본다면 JPQ 4천만 원, GPIQ 3천만 원, QQQI 3천만 원 이렇게 뭐 3개 ETF로 1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제 월 배당금이 세후로 한 100만 원 가까운 배당금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월 나오는 이 배당금을 가지고 패시브 ETF인 QQQM이나 뭐 SPLG, SPYG 같은 ETF나 아니면 뭐 레버리지, QLD 같은 ETF 좀 더 공격적으로 시장의 어떤 상승, 뭐 나스닥 기술 혁신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의 어떤 미래 성장, AI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 성장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뭐 레버리지를 활용한다거나 QLD 같은 그렇게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시장 패시브인 QQQM을 투자한다거나 해서 꾸준하게 돌리면 과거 이제 20-30년 동안의 어떤 시장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평균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5년 뒤에는 충분히 2억 원에 도달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미래는 확신할 수 없고 미래는 모르는 거지만 언제든 물론 시장에 폭락장이나 하락장은 올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최근의 트렌드는 2-3년에 한 번씩 큰 폭락장이 오고 또 크게 V자 반등을 하고 또 시장은 또 상승해 나가는 그런 추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트렌드를 본다면 충분히 5년 안에 2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배당금 재투자 프로젝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투자한다면 어떤 ETF를 사는 게 좋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만약에 35세로 들어간다면 매월 뭐 10만 원으로 슈드 3주 아니면 매월 디보 2주 이런 식으로 이제 꾸준하게 한 1-2년 정도 투자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투자 경험 그리고 배당도 직접 받아보고 그 배당을 쌓여가면서 현금 흐름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리고 성과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35세부터 시작해서 37, 38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가정을 꾸리거나 이제 경제적인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이제 바뀌게 되면서 서서히 이제 직장에 대한 고민,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은퇴 고민이라든지 직장에서의 어떤 위치나 그런 고민들, 가족이 생기면서 어떤 책임감이나 가장으로서의 어떤 부담감도 막중해지는 자녀가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월 100만 원 정도로 투자 금액을 늘리는데 그때는 월 10만 원은 사실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ETF를 한두 종목만 모아가도 되지만 월 100만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5년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원금만 6천만 원이고 충분히 1억 원 5년 안에 1억 원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월로 따지면 큰 돈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ETF를 좀 다양하게 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디보랑 슈드 외에도 지금 현재 현존하는 커버드콜 중에 가장 인기가 높은 제피나 제피큐 그 외에 뭐 S&P 500 커버드콜인 제피 대신에 GPIX나 뭐 SPYI, ISPY 같은 ETF들도 있고 나스닥100 기반의 뭐 제피큐, GPIQ, QQQI, IQQQ 뭐 최근에는 이제 QD보까지 이런 어떤 S&P 500과 나스닥, S&P 500의 안정성과 나스닥 100의 성장성을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담아두는 것도 좋고 또 포트폴리오 일부에는 SGOV라는 단기 채권형 ETF나 TLT 같은
같은 장기 채권형 ETF도 일부 한 5에서 10% 정도 비중을 담아서 이제 같이 투자를 해보면서 주식과 채권이 어떻게 조화롭게 계좌에서 역할들을 해주는지, 금리가 오를 때 채권은 어떻게 변하고 금리가 내릴 때 주식과 채권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시장에 대한 학습도 충분히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한 4-5가지 종목들을 이제 담아가면서 그 월배당을 어떤 종목에 재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들, 슈드, 제피, 제피큐, TLT, SGOB, 내가 담았던 이 매월 100만 원씩 비중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처음에 이제 6개월, 1년은 사실 그렇게 체감이 크지가 않거든요, 월배당이. 하지만 이게 만약에 2년이 지나고 나면 내 계좌에 대한 어떤 원금만 2,400만 원에 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월 들어오는 배당금 규모도 20-30만 원대로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1년이 지나게 되면 굉장히 배당금을 어떤 종목에 재투자를 하는지에 따라서 5년 뒤에 내 계좌의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중한 배당금을 내가 어떤 패시브 종목에 재투자를 할 것인지, QQQM 같은 SPYG나 패시브 종목을 선택할 건지, 배당 재투자 종목을 그 외에 다른 어떤 또 커버드 콜을 더 모아서 현금 흐름을 늘릴 건지, 아니면 내가 레버리지에 투자해서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어떤 투자에 대한 학습과 경험들을 쌓아가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월 10만 원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2-3년이 지나서 월 100만 원으로 이제 배당 투자를 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5년이 지나면 여기 오늘 시청해 주시는 부티브 시청자분들 모두 충분히 ETF에 대한 투자 전문가, 충분히 누구나 다 ETF를 잘 알고 나한테 맞는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은퇴 준비를 해가시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000만 원의 경우 거치식 투자로 원금의 2배를 만드는 법을 소개해 주셨는데 시나리오가 궁금합니다. 제가 책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런 기본적인 배당 투자에 대한 설명들이나 여러 가지 재투자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배당 투자 시작할 때 월 10만 원으로 이렇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서 투자 경험을 충분히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30대 후반에서 40대로 접어들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은퇴 준비를 위해서 이제 월 100만 원으로 투자를 해서 5년 동안 1억 원이라는 종잣돈을 만들어 가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지금 종잣돈 1,000만 원으로 거치식 투자를 하는 또 다른 공격적인 재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 책에 실린 내용들은 제가 직접 지난 5년 동안 배당 투자를 경험해보고 여러 다양한 재투자 방식들 중에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적이면서 성과가 꾸준하게 나왔던 그런 재투자 방식들을 골라서 직접 경험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투자 고민하실 때 많이들 고민하실 거예요. 적립식으로 투자해야 되느냐, 거치식으로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둘 다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같이 미국과 이란이 전쟁이 발발해서 시장이 좋지 않고 올 초 대비해서 지금 나스닥이 전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하락한 시기일 때는 사실 이런 고점에서 거치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계좌에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하지만 꾸준하게 내가 적립식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하락기가 내가 사고 싶었던 주식들을 더 싸게 많이 살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적립식과 이런 거치식 투자를 다 동시에 경험을 하면서 처음에 투자를 경험할 때는 이런 적립식 투자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이제 투자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내가 올해 상여금으로 얼마를 받았네, 적금이 만기가 됐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의 어떤 그런 보너스나 적금을 타게 되면 그때 이제 거치식 투자를 같이 병행하면 좋은데, 사실 거치식 투자의 성공 여부의 가장 큰 핵심은 어떤 투자건 싸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타이밍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꾸준히 머무르다 보면 투자 경험이 이제 3년이나 5년이 쌓이다 보면 매년 시장이 기회를 주거든요. 예를 들면 뭐 최근의 트렌드는 2-3년에 한 번씩 시장이 10에서 15% 하락하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2025년 4월에 관세 폭락장도 있었고, 올해 지금 2026년에 미국 이란 간 전쟁으로 또 10% 이상 할인하는 그런 기간들을 주잖아요.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종잣돈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면 이렇게 기회를 줬을 때 이제 그때 종잣돈을 넣고 거치식 투자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 거치식 투자를 할 때 기본축을 안정적인 월배
월배당 커버드 콜을 좀 기본축으로 잡아두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서학개미 분들이나 젊은 투자자분들이야 뭐 워낙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은 공격적인 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저도 레버리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좀 다른 형태로 레버리지 투자를 합니다. 기본축을 월배당 커버드 콜로 안정적인 종목을 정해두고 그 월배당 종목에서 받는 배당금으로 2배 레버리지인 QLD나 3배 레버리지인 TQQQ를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전략이 상승기에는 당연히 뭐 레버리지 하락할 때 들어가서 뭐 작년 4월에 관세 폭락작 때 쏙3나 뭐 TQQQ 들어가서 뭐 수익을 크게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레버리지 투자는 사실 어떤 시장의 진입 타이밍을 맞춰야 되고, 또 이제 오래 보유하게 될 때 지금 같은 하락장이 왔을 때 변동폭을 견디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기본축을 월배당 커버드 콜로 두고 거기서 매월 나오는 그런 배당금으로 레버리지를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가 종잣돈 1,000만 원으로 배당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제피큐나 GPIQ, 뭐 QD보 뭐 이런 어떤 월배당 커버드 콜 종목 중에 좋은 어떤 종목들을 골라서 그걸 기본축으로 두고 그다음에 레버리지를 모아가면 어떨까. 2년 전에 제가 실제로 투자해봤던 경험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피큐에 1,000만 원을 투자했더니 그때 당시에 한 165주 정도를 매수할 수 있었거든요. 그 제피큐 165주에서 매월 나오는 배당금으로 이제 TQQQ를 모아가는 그런 어떤 적립 과정에 대해서 도전을 해봤습니다. 1,000만 원이란 종잣돈이 제피큐 종목에 이제 기본축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매월 나오는 현금 흐름, 약 월 한 10만 원 정도의 그런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TQQQ라는 그런 레버리지 종목을 이제 꾸준하게 모아가는 과정인 거죠. 제가 2년여 동안 모았더니 약 한 40에서 50주 정도를 지금 모아가고 있고,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도 꾸준하게 이런 어떤 투자들을 이어가면서 언젠가 다시 돌아올 상승장에는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배당 투자의 정석은 아니고 좀 더 공격적인 배당 투자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자산을 늘리고 싶고 또 공격적으로 이제 수익을 늘리고 싶다면, 이렇게 좀 공격적인 월배당 커버드 콜인 제피큐를 기본축으로 두고 그 배당금으로 3배 레버리지인 TQQQ를 모아가는 전략도 하나의 또 공격적인 배당 투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달러 환율 1,500원이 뉴노멀인 시대에 고환율일 때 미국 ETF를 사도 손해 아닌가요? 사실 저도 최근에 이제 환전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1,500원대는 저도 너무 부담돼 가지고 이게 선뜻 손이 안 가더라고요. 물론 지금 이제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이제 전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레버리지 종목은 말할 것도 없고 월배당 커버드 콜 상품들도 주가가 좀 내려온 상태라, 옛날에 뭐 높은 주가를 보다가 이제 싸진 주가를 보니까 막 사고 싶은데 또 환전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1,500원대라는 이런 환율이 굉장히 부담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역사상 가장 높은 환율 구간입니다. 어떤 IMF나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때 단기적으로 어떤 1,500원대의 이상으로 올라갔던 적은 있었지만 1,400원 후반에서 1,500원대를 유지하는 시기는 우리가 처음 겪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전문가분들은 1,500원 환율이 이제 뉴노멀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저도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관점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4년 전 5년 전에 2020년 코로나 때 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 사이였거든요. 근데 지금 1,500원이잖아요. 1990년대 IMF 시기 때 환율은 800원, 900원이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환율이 1,500원 고점이긴 한데, 물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뭐 시장이 안정화되면 다시 환율은 1,400원이나 1,300원으로 내려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때 돼서 시장이 안정화되면 내가 사고 싶었던 ETF들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1,500원의 환율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만약에 2030년, 2035년의 환율은 얼마일까요? 과연 1,500원 아래로 내려갈지 아니면 1,800원, 2,000원이 될지, 저는 사실 뭐 1,800원 이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투자자들이 어떤 뷰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느냐, 이제 환율은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미국과 한국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국가적인 어떤 체급,
이런 것들 경제력 여러 가지 부분들을 뭐 혁신 기업들 뭐 우리나라에도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이 좋은 기업들이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혁신을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어떤 미국과 한국의 어떤 주식시장 기업들 이런 것들을 비교하시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 급등과 사모대출 부실 우려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금융위기 가능성이 보여지는데요. 지금 미국 ETF를 사도 될지 고민되는 분들에게 조언해 주신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는 투자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투자 경험이 적거나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시장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폭락할 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아마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작년에 은퇴한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67년 동안 시장에 머무르면서 50% 이상 시장이 폭락한 걸 딱 2번 경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100세 가까운 위대한 투자자도 50% 이상 시장이 폭락하는 걸 인생에서 딱 2번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장 뭐 내일 시장이 여기서 더 떨어져서 지금 뭐 10%에서 20%, 30% 하락할지 모르겠지만 50%라는 큰 폭락장은 우리 인생에서 한 번이나 2번밖에 마주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만 기다리고 투자를 머뭇거리거나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나중에 후회가 더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투자는 우리가 뭐 내일 시장이 오를지 전쟁이 휴전이 될지 전쟁이 더 뭐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 앞에 겸손한 자세로 상황에 맞게 내가 뭐 지금 시장이 뭐 이렇게 좀 불안하다 하면 매월 적립식으로 왜냐하면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나스닥 고점인 24,000포인트 근처에서 시작한 적립식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나스닥 월배당 ETF들의 배당금으로 이제 배당을 재투자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지금 그때 24,020포인트 대비 시장은 지금 21,600, 500 이런 나스닥 지수가 지금 10% 이상 빠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배당금을 가지고 이제 꾸준하게 재투자했던 이 계좌는 평가 자산이 뭐 제로거나 지금 마이너스 0.몇% 뭐 이렇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적립식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이 적립식 투자는 시장의 이런 하락기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승장에서는 거치식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하겠지만 시장이 뭐 여기서 더 폭락할 것 같다, 더 하락할 것 같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투자를 안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투자를 시작을 하고 적립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큰 돈을 뭐 종잣돈이나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큰 돈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최근에 한 10년 동안의 그 증시 트렌드는 2, 3년에 한 번씩 시장이 10% 이상 하락하는 그런 기회를 주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에도 시장은 나스닥 지수는 20%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4월을 떠올려 보시면 나스닥이 15,000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2만 포인트에서. 시장은 25%, 27%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 4월에도 또 여러 뉴스나 그다음에 어떤 전문가들은 나스닥이 12,000, 10,000포인트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2만에서 만이라는 50% 폭락은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사모펀드라든지 비투가 많다, 뭐 그다음에 AI 버블이다, 전쟁이다, 지정학적 위기,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나쁜 뉴스들이 우리 주변 투자자들의 주변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뭐 정신을 사납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투자는 시장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시장을 관찰하고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투자는 지속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 배당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2천만 원에 맞추려면 ETF를 매도해야 할까요? 연간 배당금이 2천만 원을 넘어도 되죠. 넘어도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직장인하고 이제 직장인이 아니신 분들하고 또 이제 이런 배당금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점들이 다른데 직장인이시라면 우리나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연간 1인당 금융소득이 세전 그러니까 배당소득세 제외하기 전에 세전 배당금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담이 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인이시라면 이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로 인해서 내가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가 배당을 3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 연봉이 예를 들면 뭐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있다. 그러면 직장인 연봉 5천만 원에 2천만 원 초과한 배당금 1천만 원이 추가돼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대략 그러면은 건강보험료랑 종합소득세만 거의 300만 원 내외의 그런 어떤 세금 부담을 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배당은 절대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 받은 만큼 주가가 빠지고 배당락을 맞고 시작하는 건데 사실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 관리가 굉장히 불리해지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한도 내에서 받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직장을 그만둔 어떤 지역가입자나 예를 들면 피부양자분들 은퇴하신 분들 중에 이제 자녀한테 피부양자로 이제 등재가 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기준이 또 달라요. 그러면은 이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어떤 종합소득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은 종합소득 2천만 원 이내 또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금융소득이 1천만 원만 초과되더라도 또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건보료나 이런 어떤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 처한 상황에 맞도록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배당 투자자라면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대한 해칭도 미리미리 경험해 두시고 이렇게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제가 강의를 다니다 보면 굉장히 이런 세금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뵙게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처음에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배당을 많이 받으시면 그냥 좋은 줄 알고 막 그 큰 금액을 투자해서 배당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런 어떤 건강보험이나 종합소득세에 대한 절세 전략 없이 투자를 하시게 되면 또 의외로 세금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세금에 대한 공부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은퇴를 고민하면서 40대 중반에 은퇴하고 이제 지금 3년이 지나면서 앞자리가 바뀌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은퇴를 준비하던 시기에도 투자를 이제 공부하던 초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내가 3년이나 5년만 더 빨리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직접 투자도 해보면서 실전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빨리 은퇴를 준비했더라면 지금 훨씬 더 좋은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고 조금 더 은퇴 이후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재테크 전문가들이나 뭐 다들 똑같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투자는 빨리 할수록 좋다. 그게 큰 돈을 빨리 투자해서 뭐 이렇게 경험도 없이 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투자 경험을 미리 해보고 소액으로라도 적립식으로라도 투자를 해보면서 그런 경험들을 쌓아서 이제 조금 더 큰 금액을 적립식으로 도전해가고 또 종잣돈을 더 키워서 더 큰 금액을 해가야 이런 작은 돈으로 성공이나 이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투자 경험을 쌓아가는 건데 우리는 이제 너무 빠르게 부자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을 갑자기 레버리지나 성장주나 이런 종목들에 몰빵을 한다거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고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와 성숙한 투자 마인드가 있다라면 상관없겠지만 이제 지금 투자를 시작하시는데 이런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는 배당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지난 5년 동안 해왔던 여러 수십여 가지 다양한 배당 재투자 프로젝트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검증이 됐다라는 상품은 시장에서 그만큼 인정한 상품이고 사실 그런 상품들이 결국은 가장 시장에서 지금 좋은 ETF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그런 안정적인 종목들을 기본 축으로 설계를 해두고 탄탄한 기본 축을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월마다 나오는 소중한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현금 흐름과 자산을 불려가는 그런 여러 다양한 투자 전략들을 이 책에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회 진출해서 이제 투자를 시작해 보시려고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동안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는데 왜 내 계좌는 성과가 좋지 않지? 또는 이제 40대 열심히 저처럼 직장 생활만 하다가 갑자기 40대가 되셔서 갑자기 어떤 현타가 오셔서
아무 준비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은퇴를 준비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그런 어떤 과거의 고민들과 그런 투자 경험담 등을 솔직하게 녹여낸 책이니까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그래서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보셔도 각자의 기준과 원칙대로 투자 마인드가 잘 정립이 되셔서 잘 하시겠지만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막막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책 많이 읽어주세요.